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전문가적 조언이 아닌 우리네 살아온 세월을 담아 재구성한 따뜻한 사연입니다. 잠시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그리운 시절로 여행을 떠나보시겠어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도 잊히지 않는 냄새가 하나 있어요. 바로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끓여내시던 그 구수한 된장 냄새랍니다. 요즘이야 버튼 하나면 밥이 되고 국이 끓지만 그 시절엔 마른 솔잎 긁어모아 불 붙이는 것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었죠. 매캐한 연기에 눈물을 훔치시면서도 어머니는 자식들 먹일 생각에 정성껏 뚝배기를 올리셨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맛은 가장 힘겨운 시간을 견뎌낼 때 우러나는 법입니다. 우리 집 찬장 제일 구석엔 여기저기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걸 보물단지처럼 아끼셨죠. 멸치 몇 마리 넣고 푹 우려낸 국물에 듬성듬성 썬 두부랑 애호박을 넣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답니다. 냄비가 낡아 구멍이 날 법도 한데 어머니의 손길이 닿으면 마법처럼 다시 맛난 음식이 담겨 나오곤 했죠. 그 낡은 냄비는 우리 가족의 허기를 채워주던 든든한 동반자였답니다.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진심까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보릿고개라는 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테죠. 촉은 목피로 연명한다는 말이 실감나던 때였어요. 뒤주 바닥은 긁히는 소리만 나고 어머니의 한숨은 깊어주던 봄날. 그래도 어머니는 어디서 구하셨는지 된장 한 수를 크게 떠서 멀건 죽이라도 끓여 내놓으셨죠. 당신은 배가 안 고프다며 빈속에 물 한 사발 들이키시고는 저희 먹는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셨답니다. 그 눈빛이 참 따뜻하고도 아렸던 기억이 나네요. 사랑은 자기를 비워 타인을 채우는 가장 고결한 희생입니다. 집 뒤편 장독대는 어머니의 자부심이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아침 행주로 닦아내서 반질반질 윤이 났죠. 된장이 맛있어야 집안이 일어난다고 늘 말씀하시던 어머니. 그 커다란 항아리 속에는 콩알만 담긴 게 아니라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도 함께 익어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 때마다 퍼지던 그 진한 향기가 지금도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야 제맛을 내는 장처럼 사람의 품격도 세월의 풍파를 거쳐 완성됩니다. 어머니는 밥상머리에서 참 엄하셨어요. 쌀 한 톨도 귀하게 여기라며 밥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싹싹 비우게 하셨죠. 그때는 그 잔소리가 왜 그리 듣기 싫었는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히 밥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라는 귀한 가르침이었죠. 그 덕분에 제가 험한 세상 사는데도 큰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이제는 제가 그 시절 어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아졌네요. 부엌 한 구석에서 구부정하게 앉아 불을 떼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요. 된장찌개 맛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 투박한 손마디에 담겼던 깊은 사랑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그 찌개 한 그릇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눈을 감고 그리운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라는 이름은 세월이 흘러도 가슴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참 이상한 입맛을 가지셨었죠. 조기 한 마리 구워 올리면 통통한 살점은 뚝 떼어 자식들 밥 위에 얹어주시고는 당신은 늘 나한 요 대가리가 제일 고소하단다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지 뭡니까? 철없던 시절엔 그저 내 밥그릇 위에 놓인 생선 사례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건 입맛이 아니라 자식 배부른 게 당신 배부른 것보다 좋았던 어머니의 눈물겨운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나를 지우고 타인을 채우는 기꺼운 거짓말입니다. 달빛이 창가에 머물던 깊은 밤, 거실 한 구석에선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낡은 재봉틀 소리였지요. 남의 집 수선거리부터 우리 형제들 터진 양말까지 어머니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뜨면
희미한 등잔 밑에서 바늘귀를 꿰시려 눈을 가늘게 뜨던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재봉틀 소리는 우리 집을 지탱하던 가장 든든한 자장가이자 생존의 교향곡이었답니다. 성실함은 화려하지 않아도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학교 마칠 시간,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교문 앞은 우산을 든 엄마들로 가득했죠. 저 멀리서 낡은 비닐우산 하나를 들고 헐떡이며 뛰어오시던 우리 어머니. 당신 어깨는 다 젖어 있는데도 자식 가방 젖을까봐 품에 꼭 안으시던 그 모습이 선합니다.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맨발로 빗물을 가르며 오시던 그 뒷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참 미안하고 고마웠답니다. 그 빗물 섞인 냄새가 지금도 가끔 그리워지곤 해요. 부모의 사랑은 비바람을 대신 맞아주는 지붕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새 옷 한 벌, 새 신발 한 켤레를 제대로 사시는 법이 없었지요. 자식들 운동화가 다르면 큰일이라도 난 듯 시장으로 달려가시면서 당신 신발 밑창이 다 닳아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건 몰랐던 척 하셨어요. 아직 멀쩡하다, 튼튼하다 하시며 검정 고무신을 닦고 또 닦으시던 그 손길. 그 닳아버린 밑창만큼 우리 자식들의 키는 자라났고 어머니의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은 다른 누군가의 성장을 피워내는 걸음이 됩니다. 1년 중 가장 설레던 소풍날 아침, 부엌은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귀한 참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형편이 넉넉치 않아도 고기 대신 단무지와 시금치만 넣은 김밥이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가서인지 그 맛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훌륭했답니다. 혹시나 자식이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을까봐 예쁜 보자기에 정성껏 싸주시던 그 마음. 그 김밥 하날 하날에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응원이 담겨 있었죠. 정성이 담긴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영혼을 위로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돈을 벌어 빨간 내복을 사가던 날, 어머니는 좋아하시면서도 아깝다며 입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수줍게 써내려간 편지 한 장을 장독대 깊은 곳에 보관해 두셨더군요. 글자를 잘 모르시던 어머니였지만 자식이 쓴 제 이름 석자는 금방 알아보시고는 매일 밤 손으로 쓰다듬으셨답니다. 자식의 성공보다 자식의 건강과 마음을 더 살피셨던 나의 어머니. 그 넓은 품이 사무치게 그리운 밤입니다. 자식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부모의 평생 노고를 씻어주는 명약입니다. 여러분, 잠시 쉬어갈까요? 우리 어머니들의 이 눈물겨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어머니가 밤새 다려놓으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대문을 나서던 그 아침 말입니다. 등 뒤로 차 조심해라, 밥 굶지 마라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간 아들이 대견해 대문 밖까지 맨발로 나와 손을 흔드시던 모습.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운 포부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자식의 첫걸음은 부모의 기도로 닦아놓은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한 달을 꼬박 채우고 드디어 손에 쥔 첫 월급 봉투. 요즘처럼 통장에 숫자로 찍히는 게 아니라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가 든 묵직한 노란 봉투였죠. 퇴근길 가슴 안쪽 주머니에 그 봉투를 넣고는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손으로 연신 겉을 더듬으며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그 봉투의 무게는 단순한 돈의 무게가 아니라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한다는 안도감과 책임감의 무게였어요.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열매를 맺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 시장에 들러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속옷 가게였어요. 겨울이면 외풍이 심했던 우리 집, 어머니의 시린 무릎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제일 좋은 놈으로 주세요 하며 고른 진한 선홍빛의 내복 한 벌. 분홍색 종이에 정성껏 포장된 그 내복을 품에 안고 걷는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어머니가 이걸 보시고 얼마나 환하게 웃으실까 생각하니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졌답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시린 곳을 먼저 살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 앞에 월급 봉투와 빨간 내복을 내려놓았을 때 방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으시고는 그저 내복 포장지를 만지작거리며 눈물만 뚝뚝 흘리셨지요. 이 비싼 걸 뭐하러 샀냐며 타박하시면서도 당신 자식이 벌어온 돈이 아까워 한참을 가슴에 품고 계셨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김치 한 조각뿐인 밥상 위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만찬을 즐겼죠. 부모님이 흘리는 가장 행복한 눈물은 자식의 자립을 마주할 때입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가 떠들썩해졌어요. 어머니가 그 빨간 내복을 입고는 동네 빨래터며 평상이며 다니시며 자랑을 늘어놓으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첫 월급 타서 사준 거라네. 어찌나 따뜻한지 몰라. 평소엔 부끄러움 많으시던 분이 그날만큼은 동네 대장이 된 것처럼 당당하셨죠. 당신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온 동네에 확인받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자식의 성취는 부모에게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훈장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내복 한 벌이 뭐 그리 대단했을까 싶지만 그때 우리 애간 그것이 사랑의 증표였고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는 처지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나를 잊지 않고 챙겨주는 그 마음 하나에 부모는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셨나요? 거창한 선물보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 시절 빨간 내복보다 더 따뜻할지 모릅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 속에서 효도는 미루지 말고 오늘 행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앞서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산처럼 거대해 보였던 그 등이 언제 저렇게 굽어버렸는지, 내 키보다 훨씬 컸던 어깨가 언제 저리 작아졌는지 말입니다. 자식들 짐은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평생을 구부정하게 사시더니 정작 당신의 몸은 물음표처럼 휘어버리셨지요. 그 굽은 등은 우리 가족을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준 든든한 지붕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굽은 등은 자식의 삶을 곧게 펴기 위해 감내한 헌신의 훈장입니다. 부모님의 삶은 꼭 촛불 같았어요. 어두운 방안을 밝히기 위해 제 몸을 녹여가며 눈물을 흘리는 촛불 말입니다. 자식들 앞길 어두울까봐 당신의 젊음도 꿈도 건강도 다 녹여서 빛을 내주셨지요. 촛농이 흘러내려 몽당해진 초처럼 부모님의 기력은 다해가는데 우리는 그 빛 덕분에 환한 세상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돌아보니 그 환한 빛 뒤에 어머니의 눈물겨운 소멸이 있었음을 알게 되네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태워 타인의 길을 밝히는 고귀한 소모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부드러웠을 그 손이 이제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겨울 논밭 일에 터지고 차가운 물에 빨래하며 갈라진 그 손, 그 거친 손으로 우리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 배고픔을 채워주셨지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겨진 그 손이 제 눈에는 그 어떤 귀부인의 손보다 아름답고 귀하게만 보입니다. 고생의 흔적이 새겨진 손이야말로 삶의 가장 숭고한 기록부입니다. 나이가 드시니 잠이 없어진다 하셨지만 사실은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신 거였죠. 얘가 밥은 먹었나, 손주는 안 아픈가, 직장일은 고되지 않나. 당신 몸 아픈 건 참아도 자식 마음 아픈 건 못 참으시는 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깊은 밤 거실에서 들려오던 낮은 기도 소리, 그 기도가 모여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영혼의 이정표입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덩그러니 남은 빈집, 어머니는 적적하다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오히려 너희들 잘 살면 그걸로 됐다 하십니다. 명절에 왔다가 떠나는 자식들 차 뒷공무니가 안 보일 때까지 대문 밖에서 손을 흔드시던 모습, 백미러로 보는 그 작아진 실루엣에 목이 메어 핸들을 꽉 쥐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남은 건 오직 자식을 향한 무한한 응원뿐이었습니다. 비어있는 둥지는 실패가 아니라 자식을 더 넓은 세상으로 날려보낸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머니, 이제는 당신을 태워 우리를 밝히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촛불이 되어 당신의 남은 길을 따뜻하게 비춰드리고 싶습니다. 닳아버린 당신의 세월만큼 우리가 더 단단해졌으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셔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안아드리고 한 번 더 사랑한다 말하는 것. 그것이 촛불처럼 살아온 부모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일 것입니다. 사랑의 대물림은 부모에게 받은 빛을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드리는 효도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촛불 하나를 켰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따뜻한 지혜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